안녕하십니까. 아이레미 성형외과 대표원장 허우진입니다. 오늘 강의할 것은 뒤트임, 이런 사람은 피해야 된다 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듀얼팀. 듀얼팀. 첫 번째, 여러분은 아셔야 될 거 있습니다. 자, 뒤트임, 밑트임에서요, 흔히 말하는 빨간살, 디귿자는 필수인가? 아니면 부작용인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어쩔 수 없는 거. 너는 아니까 그렇고.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게 부작용이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뭐 무슨 톡, 무슨 언니, 아니면 무슨 인, 그런데 가보면 뒤트임, 밑트임 부작용이라고 여기 디귿자 됐어요, 빨간살 돼 있어요 하고 이렇게 엄청나게 뭐 곱하기 10배로 확대돼서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 중에서 진짜 부작용도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티가 날 정도로 빨간살이 있나, 티가 날 정도로 디귿자가 있는지. 자세히 보면 무조건 살짝의 빨간살도 있을 수 있고, 특히 디귿자는 무조건 있습니다. 이 붙어있는 눈의 건판 자체를 양쪽으로 벌리면서 고정하는 거기 때문에 속눈썹이 없는 부위가 존재하게 되고, 그러면 그 사이가 상처가 성숙화가 되면서 약간 둥그랗게 들러붙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눈도 움직이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고정한 부위에서 자꾸 틀어지게 살짝씩 원하는 부위가 아니고 다른 부위에 고정이 되게 됩니다. 그런 결과 디귿자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 빨간살은 조금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그게 그냥 봐도 이상한 경우, 그거는 조금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부분 복원이나 완전 복원을 통해서 조금은 줄여드릴 수 있거나 혹은 완전히 없앨 수 있습니다. 눈이 조금 작아지는 것을 감수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담당 의사 선생님이랑 심사숙고한 끝에 수술을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실제적으로 뒤트임, 밑트임 복원을 하게 되면, 재복원하는 거는 제 경과 환자나 아니면 제 상담으로 오시는 환자분들을 보면 제 경험상 보통 20-30% 이상입니다. 붙여놓고 다시 틉니다. 참 웃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진행할 경우는 충분한 부작용이나 아니면 눈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과 충분한 상의 후에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뒤트임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 자, 여러분 제가 그린 게 뭘까요? 모르겠죠? 아이홀. 아이홀입니다. 아나뼈입니다. 뒤트임은 어느 정도에 가능할까? 자, 제 눈끝 여기까지 고정하면 요만큼 흔히 말하는 길이를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꽤 많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제가 그린 거는 아나뼈의 외측뼈입니다. 그러나 내측뼈는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내측뼈는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외측뼈에 고정을 하면 한 4mm 이상 커집니다. 외측뼈에 고정을 하면. 그러나 일반적으로 외측뼈에 고정을 하지 않습니다. 옛날엔 했어요. 왜 외측뼈에 고정하지 않느냐? 눈이 없는 부위까지 크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뭔 문제가 생겨? 눈이 아니고 이상한 살이 보입니다. 어떤 살이 보여? 이런 살이 보여. 빨간 살이라고 보이게 됩니다. 그게 되게 심하게 보입니다. 물론 눈은 많이 커지지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분 보고 너 왜 피눈물 흘리니? 맨날 이런 소리 듣게 됩니다. 물론 화장을 진하게 하시는 분은 이건 매우 메리트가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부 병원에서 이렇게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하면 10명 중에 한 7명은 좋아해요. 근데 3명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어플에다가 이상한 후기를 남깁니다. 이상한 후기를 남겨요. 저 오래 살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방법은 요새는 많이는 안 하고, 환자가 원하면 저 제발 터주세요, 빨간살 보여도 관계없어요 하면 해줘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요 안쪽 뼈에다 고정을 하는 겁니다. 안쪽 뼈에다 여기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안쪽 뼈에다 고정을 하게 되면 공간이 한 2mm 밖에 나진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상처가 회복되는 과정 중에서 2mm는 그 터진 느낌은 거의 1mm 정도밖에 느낌이 안 됩니다. 그리고 빨간살 디귿자가 있게 되고요. 그럼 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안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이 안쪽 뼈랑 눈 사이 거리가 적어도 3mm 내지 4mm 이상 되는 사람들이 하시면 좋습니다. 하시면 좋고, 두 번째, 속눈썹이 눈을 찌른, 안구를 찌르는 부작용을 뭐라고 하죠? 부작용이 아니고 현상은 안검 내반증이라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효과 있는 뒤트임, 밑트임 같은 경우는 이 안검 내반증이 훨씬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눈 커지려다가 도리어 눈 기능이 떨어지거나 불편한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안검 내반증 수술을 동시에 진행하다든지
혹은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흔한 거 있죠? 안구 건조증입니다. 안구 건조증은 흔히 말하는 눈물샘 기능이 조금 떨어지게 돼서 눈이 메말라서 눈이 불편한 것을 의미하는데, 뒤트임 밑트임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안구에서 공기 중에 노출 면적이 많아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안구 건조증이 조금 더 심해집니다. 특히 초창기에는 많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안구 건조증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볼 땐 그렇게 추천은 드리지 않습니다. 특히 35세 이상인 경우는 눈물샘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혹은 라섹을 한 사람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뒤트임 밑트임을 추천은 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다른 데 상담 가면요 이런 얘기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저처럼 그냥 뒤트임 하면 빨간 자 디귿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선생님 거의 없어요. 왜? 이렇게 하면 수술 안 하니까. 그러나 저는 다릅니다. 있다고 얘기하고 일단 확인을 하고 진행합니다. 그래서 뒤트임 밑트임도 이런 조건을 잘 고려해봐서 심사숙고해서 담당 의사 선생님이 아니고 저랑 상의하셔서 결정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잠깐만, 질문 뭔데? 결막부종. 결막부종은 뭐라고 하냐면 개구리알이라고 합니다. 근데 결막부종은요 흔히 말하는 복골복입니다. 물론 조금 보존적으로 뒤트임 안전하게 할 경우에는 결막부종이 심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수술이 깔끔하게 해도 결막부종이 심한 경우는 있는데, 그건 믿으십시오. 결막부종은 반드시 없어진다. 그리고 되게 웃긴 말이지만 결막부종이 살짝 있을 때 눈이 제일 커 보입니다. 그래서 결막부종이 들어가잖아요. 환자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붙었다.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터집니다. 왜냐면 그 흉살이 점점 많아지면서요 예쁘게 안 붙어요. 다른 거 궁금하신 거 없어요? 그럼 이상으로 뒤트임 밑트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눈, 코, 성형은 아이름의 성형외과. 플리즈.